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입니다. 저자는 목은 뇌의 일부이자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추라고 말합니다. 목에 이상이 생기면 마치 병목 현상처럼 넓은 길이 좁아지면서 온몸에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때 목을 풀어주면 목 근육이 이완되고 목뼈가 바로 잡히고 그것을 유지하면 골반과 전신의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내장 기능이 정상화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영상 중반부터는 하루 10분 투자하여 시원하게 목을 풀 수 있는 방법을 7단계로 담아보았는데요. 이 7단계에는 목풀이 운동 이외에도 손과 손목에 있는 혈자리 지압법도 포함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수시로 눌러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영상 만들면서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혈자리까지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주제는 목풀이 운동이니까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정신 차렸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무척 시원하다 생각된 아주 간단하게 목과 어깨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 끝자락에 포함시켜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의 일부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중반 이후부터는 영상도 함께 봐주세요.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현대인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을 점차 앞으로 빼게 됩니다. 이는 목을 일자목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자목으로 인해 목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겨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통증이 계속됩니다. 또한 목 부위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아 여러 가지 증상들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며 심한 경우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은 뇌와 몸을 이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입니다. 그런데 목이 뭉치고 목뼈가 틀어지면, 특히 두경관절이 비틀리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뇌가 빈혈 상태에 놓입니다. 정상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지요. 또 뇌에서 전신으로 신경을 전달하는 데 문제를 일으켜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만큼 목은 우리 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자 인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정상 아닌가요? 고혈압, 고혈당, 갱년기, 소화장애, 이석증 등의 병명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약물 치료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합니다. 혈압이 올랐으니 혈압약, 혈당이 올랐으니 당뇨약,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제, 갱년기 증상에는 호르몬제, 소화불량에는 소화제, 어지럼증에는 신경과 약을 먹습니다. 어디에서도 원인이 목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서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상태가 만성으로 진행되면 통증이 차츰 줄어듭니다. 통증이 왜 줄어드냐고요? 나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데 그 위험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잠시 신호를 멈춘 것일 뿐입니다. 또 증상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어 몸이 그것을 문제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력이 쇠약하여 치료를 위한 부드러운 자극도 견뎌내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통각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가 깨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명현 반응이라고 합니다. 원인불명의 증상들을 해결하는 목. 원인 모를 불편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증상이라고 체념하고 있다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난치병으로 알고 있던 것입니다. 스트레스 탓이거나 정신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불면, 자율신경 실조증,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우울증 등은 모두 신체의 부조화, 특히 목뭉침에서 비롯된 질병입니다. 목이 굳어 있으면 정신도 우울해집니다. 앞서 언급한 질환들로 고생하고 있다면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목의 뭉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목이 뭉치면 뇌도 굳는다. 목의 상태는 뇌의 상태를 나타낸다. 병의 잘록한 부분을 병목이라고 합니다. 좁아서 정체되기 쉽고 정체되기 때문에 탈이 잘 납니다. 또한 근육, 신경, 혈관 등의 조직이 밀접되어 있어 인체를 치료할 때 주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목은 우리 몸의 약 10% 무게에 해당하는 머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볼링공을 막대기 위에 얹어보세요. 조금만 기울여도 공이 굴러떨어집니다. 하지만 인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왼쪽으로 기울면 뇌가 골반 주위의 근육에게 몸의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넘어지지 않게 해 라는 명령을 내려 골반 전체를 움직이니까요. 이것을 평형 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른손으로 가방을 들면 반사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골반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목과 허리에 쓸데없는 부담이 걸립니다. 그런 부담이 계속 가해지면 뼈나 추간판이 압박을 받게 되어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근육 속에 통증 유발물질이라는 노폐물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통증을 계속 느끼게 합니다. 목과 어깨의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이때 목의 뭉침이나 만성적인 틀어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재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병증들로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는 호흡, 순환, 체온,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흥분 모드인 교감신경과 안정 모드인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며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자율신경이 안정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뼈가 비틀리고 목근육이 뭉치면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압박받아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이로 인해 말초 혈관이 수축하고 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상부는 뜨겁고 하부는 차가운 상열하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눈부심, 안구건조, 안면경련, 식도연화장애, 소화불량,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른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지요. 목의 이상이 심한 경우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을 압박하여 뇌혈류를 저하시키고 뇌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뼈의 비틀림을 바로잡고 목근육을 풀어 교감신경의 흥분을 치료하면 앞서 언급한 질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됩니다. 간단히 말해 목뼈의 틀어짐을 조정하여 머리의 중심이 척추의 중앙에 오면 뇌에서 시작된 신경들의 압박이 없어져 통증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목을 자극하면 뇌 기능이 좋아지는 원리. 목과 뇌는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뇌, 목, 전신의 혈액순환. 두 번째, 뇌, 목, 전신의 신경 전달. 세 번째, 뇌, 목, 척수의 뇌척수액 순환. 여기서 뇌척수액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뇌척수액이란 뇌에서 만들어져 뇌와 척수를 순환하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머리뼈와 함께 뇌를 보호합니다. 뇌와 척수 주위를 순환하면서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고 호르몬과 노폐물 등의 물질을 운반합니다. 다음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뇌의 연수가 목을 통해 척수로 연결됩니다. 목이 뇌의 일부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목뼈가 비틀리고 목 근육이 뭉치면 자연히 뇌척수액의 순환이 원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만성 난치성 질환의 원인이
뇌 척수액의 순환장애임을 밝혀낸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류 의학계는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척수가 목뼈의 비틀림으로 인해 압박되면 신경 전달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뇌 척수액의 순환부전으로 전신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풀대를 놓치면 만병이 따른다. 목은 왜 풀어도 계속해서 뭉치는 것일까요? 나쁜 자세를 지속하면 근육이 긴장합니다. 긴장된 근육이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 흐름이 나빠지고 혈류 저하로 근육의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저하되고 근육 속에 피로물질이 쌓이고 통증 유발물질이 생기고 경직된 근육이 말초신경을 압박하여 손상시키고 그 자극 정보는 대뇌에 전달되어 통증을 유발하고 뇌의 과민성이 증가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 반응에 다시 목,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신경이 흥분하여 그 긴장에 의해 근육이나 혈관이 수축하고 다시 근육은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결과 목과 어깨는 다시 뭉치고 두경부 신경증후군은 재발합니다. 그렇다면 목이 뭉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내 몸이 무너지는 첫 신호, 거북목. 간단하게 거북목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에 기대보세요.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머리,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를 벽에 붙인 채 30초간 서봅니다. 목에 힘을 주지 않을 때 머리가 벽에서 떨어진다면 거북목이 의심됩니다. 거북목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려 관절에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에 비해 골절의 위험이 1.7배가 높고 노인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해보니 사망률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거북목은 왜 생길까요? 목을 앞으로 뺀 거북목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면 목뼈의 정상적인 역학이 무너져 목 관절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통증만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도 지장을 줍니다. 혀 뿌리에 있는 설골 주변의 근육들은 갈비뼈를 올려서 호흡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거북목 자세는 이 근육들이 수축하는 것을 방해하여 폐활량을 최고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북목이 진행되면 필연적으로 어깨가 앞으로 나와 둥근 어깨가 되고 등이 굽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쏠리게 하고 목과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무리가 됩니다. 상체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 그 보상작용으로 하체는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밀립니다. 무릎이 굽거나 과신전이 되어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거북목은 둥근 어깨를 만들어 목과 어깨에 통증을 유발하고 턱관절을 뒤로 당기게 하여 무턱이나 이중턱을 만들며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고 목 근육을 당기게 하여 팔의 움직임과 감각을 조절하는 신경망인 상완신경총을 압박하여 손저림, 오십견을 유발합니다. 골반이 비틀어지면 다리 길이의 차이를 만들어 발목에 통증이 생기고 무지외반증까지 초래하지요. 거북목으로 발생하는 증상들은 근골격계만이 아닙니다. 미주신경을 압박하여 소화장애를 유발하고 자율신경을 압박하여 자율신경 실조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두통, 어지럼증, 불면, 이명, 턱관절 장애, 호흡곤란, 안구건조, 시력저하, 공황장애, 틱장애, 만성 피로증후군 등 많은 난치성 질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북목은 집중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평소에 거북목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턱을 뒤로 당기는 습관입니다. 턱을 5cm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생활하면 거북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척추호흡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목뭉침은 호흡을 짧아지게 한다. 목과 호흡은 관련이 깊습니다.
목을 앞으로 빼면 등이 굽고 가슴과 배는 압박을 받아 심장과 내장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폐와 횡격막도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흡을 짧고 얕게 만들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목을 뒤로 당기고 등뼈를 바로 세우고 항문에 힘을 주고 골반을 움직여 자세를 바로 하고 척추 호흡을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호흡에 문제가 있다면 목과 골반 조정부터. 횡격막 신경은 주로 목뼈 4번에 분지하기 때문에 호흡이 문제가 된다면 목뼈 4번을 교정해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한쪽 턱의 움직임이 뻑뻑하거나 뼈가 걸리는 느낌과 함께 딱 소리가 난다면 목뼈 4번과 5번 사이의 관절에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목뼈 4번은 목뼈 7개 중에서 가운데 위치하며 목을 뒤로 젖혔을 때 안쪽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목뼈 4번은 목의 움직임에서 중심을 이루므로 평소 뭉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팁! 척추 호흡을 배우기 전에 목뼈부터 교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목뼈 4번을 이완하고 바로잡는 운동법입니다. 양팔을 45도 벌려서 양옆으로 뻗습니다. 손목을 꺾어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목을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오른팔이 당기며 아플 수 있는데요.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면서 최대한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좌우 각각 3회를 1세트로 하고 총 5세트 반복합니다. 척추 호흡을 하면 수명이 길어진다. 올바른 뼈 구조를 유지해야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고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뼈는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어내고 전신에 칼슘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혈액이 알칼리화되면 칼슘이 소변으로 더 많이 손실되고 이는 근육이나 신경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척추 호흡을 하려면 동시에 뼈를 자극해야 합니다. 뼈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입니다. 실내에서는 무릎으로 기는 것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얕은 가슴 호흡을 척추 호흡으로 바꾸는 4가지 교정법을 소개합니다. 1. 누워서 양무릎을 세우고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2. 양손을 배꼽 아래에 가지런히 놓고 의식을 단전에 가져갑니다. 3. 숨을 3초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 허리는 바닥에 붙이고 꼬리뼈를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항문을 조이면 더 좋습니다. 4. 숨을 3초간 참습니다. 5. 숨을 3초간 들이쉬면서 허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바닥에 붙입니다. 6. 힘을 최대한 빼고 10회 반복합니다. 2. 고양이 자세로 숨쉬기. 횡격막과 척추를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호흡입니다. 척추가 유연하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1. 기어가는 자세에서 양손과 양무릎을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2. 숨을 3초간 들이쉬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등허리를 자연스럽게 펴니다. 3. 숨을 3초간 참으면서 머리와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밀면서 움직입니다. 4. 숨을 3초간 내쉬면서 머리를 숙이고 골반을 뒤로 밀어냅니다.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등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머리, 척추, 골반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의식합니다. 5. 10회 반복합니다. 호흡 시간을 점점 늘려갑니다. 3. 팔자 모양으로 골반 돌리며 숨쉬기. 만성 요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골반을 앞뒤 양옆으로 움직이면 골반저와 횡격막이 연동하여 깊은 호흡이 편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1. 앞뒤 양옆으로 골반을 돌립니다. 2. 숨을 들이쉬면서 앞으로 돌리고 숨을 내쉬면서 골반을 뒤로 돌립니다. 3. 손목, 발목 등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을 다 돌려봅니다.
4. 한 동작을 1분씩 반복합니다. 골반뿐만 아니라 무릎, 발목, 어깨, 목 관절도 일상에서 틈틈이 돌려주세요. 하루 10분 목풀기. 7단계의 목풀이 운동을 따라하면 10분 만에 온몸이 날아갈 듯 시원해집니다. 1단계 폴더폰 호흡. 사각근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거나 무리한 운동으로 사각근이 손상되면 호흡할 때 갈비뼈가 들어올려지지 않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호흡이 얕고 빠르면 목이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폴더폰 호흡으로 사각근과 척추, 온몸을 이완하여 바르게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방법.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허리, 등, 목 순서로 상체를 숙입니다. 목에 힘을 완전히 뺀 채 양팔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30초에서 2분간 코로 숨을 깊고 느리게 쉽니다. 시간을 차츰 늘려갑니다. 상체를 일으킬 때는 목, 등, 허리 순서로 일어납니다. 효과. 목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견인되면서 뭉친 근육이 풀어집니다. 횡격막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져 호흡의 리듬이 좋아지고 척추의 긴장이 풀리며 목과 뒷다리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주의사항.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상체만 숙인 채 호흡합니다. 또는 누워서 호흡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몸에 힘을 뺀 채 깊고 느리게 숨쉬는 것입니다. 2단계 거북목 교정하는 턱 당기기. 방법. 앉거나 선 자세로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검지, 중지, 약지로 턱을 몸쪽으로 밉니다. 15초간 유지합니다. 5회 반복합니다. 효과. 턱 당기기 운동으로 척추가 한 번에 바로 섭니다. 인형 뽑기 기계의 손잡이가 인형을 끌어올리듯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의식하면 더욱 바른 자세가 완성됩니다. 3단계 심신의 균형을 살리는 혈자리 지압. 혈자리를 지압하여 자율신경을 이완시켜 봅니다. 혈자리는 아프게 누르지 말고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풀어줍니다. 이때 호흡은 최대한 깊고 느리게 쉽니다. 손끝 자극하기. 왼쪽 손가락 끝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하나씩 꽉 쥐고 비비듯이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10손가락 중에서 특히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을 흐르는 경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주면 온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팔사열 자극하기. 손가락뼈 사이에 있는 팔사열은 응급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경혈입니다. 왼손의 팔사열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하나씩 꽉 쥐고 비비듯이 눌러줍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손의 주요혈 자극하기. 손과 손목에 있는 혈자리는 그림만으로는 완벽한 자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생각돼서 제가 따라해보고 이해될 만한 수준에서 우측에 참고할 만한 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그러니 혈자리 누르실 분은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따라해 주세요. 어제혈,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주면서 눌러줍니다. 노궁혈, 주먹을 꽉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부분입니다. 소부혈,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닿는 부분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후계혈,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 옆으로 살이 접혀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거기가 후계혈입니다. 중저혈, 새끼손가락과 약지의 뿌리가 만나는 오목한 부분, 여기가 중저혈입니다. 합곡혈, 합곡혈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체했을 때 자주 누르는 곳이죠. 그뿐만 아니라 두통이 있을 때도 매우 유용한 혈자리입니다. 손의 주요 혈자리 6개, 어제, 노궁, 소부, 후계,
중저, 합곡을 꾹꾹 눌러보세요. 아픈 곳은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손목의 주요 혈 3개를 자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혈, 폐의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대릉혈, 위장이나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문혈,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태연, 대릉, 신문을 꾹꾹 눌러보세요. 각 혈자리를 누른 채 손목을 굽혔다 폈다 반복합니다. 아픈 곳은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어깨를 풀어주려면 가슴하고 겨드랑이하고 등을 같이 이완시켜줘야 합니다. 가슴 근육 이완하기. 왼팔을 든 채 팔꿈치를 접어 손끝이 가슴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왼쪽 팔과 가슴이 맞닿는 소흉근, 작은 가슴 근육을 오른손으로 꼬집듯이 잡습니다. 팔을 수평으로 뻗었다가 굽히기를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겨드랑이 근육 이완하기. 왼쪽 겨드랑이 뒤쪽 근육, 대원근, 광배근을 오른손으로 꼬집듯이 잡습니다. 팔을 수직으로 올렸다가 내리기를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어깨뼈 이완하기. 손등이 서로 맞닿도록 어깨를 최대한 앞으로 모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최대한 크게 돌립니다. 날개뼈를 최대한 짜 주듯이 모으고 양손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듯이 밑으로 뻗습니다. 5회 반복합니다. 구분 등 교정하기. 양팔을 45도 벌리고 팔꿈치를 살짝 접어 손바닥을 위를 향합니다. 양손은 문 손잡이를 쥐고 돌린 것처럼 바깥으로 회전합니다. 목은 가볍게 젖히고 가슴을 활짝 펴면서 45도 각도로 양팔을 위를 향해 뻗습니다. 4단계. 날아갈 듯 시원해지는 목 근육 풀기. 목 근육 지압과 목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도 목이 개운해집니다. 목 근육 풀어주기. 방법. 사각근 누르기. 오른쪽 중지로 왼쪽 사각근을 누릅니다.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고개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견갑거근 누르기. 오른쪽 검지, 중지, 약지로 왼쪽 견갑거근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목 근육 이완하기. 방법. 목이 움직이려는 방향에 손을 대고 버팁니다. 하고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미는 힘만큼 손으로 버팁니다. 앞뒤, 양옆, 회전 방향순으로 실시합니다. 한 동작을 10초씩 3회 반복합니다. 효과. 목 근육의 이완과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힘의 30% 정도만 쓰세요. 한 동작을 하고 난 뒤 2초간 쉬었다가 반복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5단계. 짱짱한 목 근육 만들기. 목은 눕지 않는 한 쉴 수 없습니다. 목을 최대한 편하게 하여 목을 쉬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목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 보세요. 방법. 침대 끝에 바로 누워 어깨선이 침대 끝과 나란하게 합니다. 목 아래에 수건을 둥글게 말아 넣습니다. 머리를 뒤로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서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머리를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머리를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엎드려 머리를 아래로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즉,
좌우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떨구고 10초, 들고 10초 유지하는 겁니다. 효과. 이 운동법은 목 근육의 이완과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 근육을 스트레칭하면서 목뼈 관절을 바로잡으면 짱짱한 목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침대가 없으면 식탁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 그 위에 누워 운동하세요. 운동을 다 하고 난 뒤 몸을 옆으로 돌려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고개를 뒤로 떨구었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고개를 들고 유지하는 시간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세요. 6단계. 근육 피로를 해소하는 10초 기지개. 등이 굽고 머리가 앞으로 빠지면 늑골이 아래로 처집니다. 기지개 2종 세트는 늘어진 늑골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운동입니다. 위로 기지개 켜기. 방법. 배꼽 앞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위로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팔꿈치를 쭉 펴고 양팔을 위로 밀면서 흉곽을 들어 올립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끝은 천장을 향합니다.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주의사항. 팔꿈치를 최대한 펴고 굽히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팔을 높이 드는 것보다 팔꿈치를 쭉 펴서 흉곽을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로 기지개 켜기. 방법. 양팔을 뒤로 돌려 깍지를 끼고 어깨를 뒤로 최대한 당깁니다. 양 팔꿈치가 서로 마주보도록 팔을 쭉 펴고 양 손목을 직각으로 굽힙니다. 엄지를 서로 맞대고 턱끝은 천장을 향합니다. 이 상태로 제자리 걸음을 걸어도 좋습니다.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효과. 기지개는 근육의 피로를 순간적으로 해소하여 구분 등을 펴지게 하고 몸을 개운하게 하며 일자목을 치료합니다.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마다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의사항. 팔꿈치가 안으로 확실하게 말리게 하여 날개뼈를 모으고 등을 쭉 펴주어야 합니다. 근육이 많거나 다른 이유로 팔꿈치를 펼 수 없는 경우 양손으로 우산이나 수건 양끝을 잡고 운동하기를 추천합니다. 7단계. 몸이 가벼워지는 목찜질. 방법. 찜질팩이나 물에 적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립니다. 적당히 따뜻해진 찜질팩이나 수건으로 목을 감쌉니다. 아침 저녁으로 2회 반복합니다. 효과. 찜질팩이 없으면 양말이나 천주머니에 현미, 팥, 콩을 넣어 찜질팩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하루 2번이 부담스럽다면 자기 전에라도 꼭 합니다. 목과 어깨의 뭉침을 풀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목이 따뜻해지고 긴장이 풀리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따라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스트레칭입니다.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을 도와 목과 어깨의 피로가 덜어질 것입니다. 어깨 스트레칭. 천천히 원을 그리며 어깨 관절을 돌립니다. 팔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두 팔을 머리 뒤로 하여 한쪽 팔꿈치를 잡고 아래로 누릅니다. 등 뒤로 두 손을 맞잡아 위로 올리고 고개는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손목 스트레칭.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과 손목을 좌우로 돌립니다. 5손가락을 쫙 폈다 구부리기를 반복합니다. 한쪽 손을 펴고 손목을 위아래로 젖히며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손바닥을 맞붙이고 팔꿈치는 같은 높이로 하여 손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허리 스트레칭.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천천히 뻗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허리를 비틉니다.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올리고 허리를 좌우로 굽힙니다. 깍지 낀 손바닥을 앞으로 쭉 내밀며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힙니다. 목 스트레칭. 엄지손가락을 턱에 대고 위로 천천히 밉니다. 머리에 손을 얹은 후 옆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원을 그리면서 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낀 후 천천히 아래로 당겨줍니다.